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흥미 만점의 특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전국을 마구 뒤흔들고 있는 북한 원전 파문 있죠? 자, 근데 이걸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전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친문재인 정권 간부한테 은밀한 얘기를 했다는데, 자, 뭔지 알아봅니다. 또 지금 시국에 이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오로지 담당 수사진하고만 극도의 보안 속에서 윤 청장이 보고를 받고 있다. 자,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북한 원전 파문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한테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압박한 청와대. 근데 말만 하고 지금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양상인데, 곤란한 일이 터지면 법적 대응 운운했다가 쑥 들어가는 이상한 행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런 내림 현상 같은 것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호남에서도 1위에 오른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스텔스기도 울고 갈 은밀한 그의 호남 껴안기 뒷얘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하시죠. 개봉 박두. 자, 첫 번째, 지금 북한 원전 의혹이 일파만파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요, 지난해 11월 24일 기억나시죠?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른바 윤추전쟁을 개시하기 불과 이틀 전에 대검에서 친문재인으로 알려진 그런 간부와 비밀 면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 월성 원전 사건은 윤석열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이 하는데 이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된다. 이두봉에 설득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부는 지금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싫어하는 친문재인 성향 간부로 알려졌죠. 자, 그러니까 이 간부가 이두봉 지검장 보고 뭐 수사 그만해라, 슬로우 다운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이 일부러 이 간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간부가 총장실 나오자마자 청와대하고 민주당에 가가지고 이 말을 하도록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 총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초강수를 두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후 5번의 전쟁 끝에 윤 총장은 다 승리를 얻어내죠. 자, 추 장관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섣불리 전투에 들어갔다가 참패를 합니다. 왜 이렇게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헌전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생 난리를 피웠을까? 오버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그때 이제 돌았는데, 검찰 소식통이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전 조개입 횟수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 수사를 하나 가지고 검찰총장을 날릴 정도는 원래 아닌 거다. 이거 오바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원전 문건 이게 튀어나오니까 의문이 풀렸다. 바로 요게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정권이 윤석열 죽이기 오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식통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이 원전 조기 패스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나는 불법 저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패스해라. 이런 말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데,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걸 검토하라. 이걸 공무원들한테 지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군다나 국내 무슨 월성 원전 이런 건 다 위험하니까 조기 패스해라 이러면서 공무원들한테는, 부하 공무원한테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거 이렇게 하라. 만약에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이런 거 검토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산자부 북한 원전 생산은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추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조기 월성 원전 폐쇄보다는 북한 원전 지어주는 게 법적 논란, 특히 정치적 파장은 훨씬 크죠. 자, 이런 것을 우려하는 윤 총장이 일부러 정권하고 친한 친문재인 대검 간부를 만나가지고 내가 벌인 일이 아니고 대전지검에서 터진 거니까 거기를 말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자, 근데도 청와대나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문제가 크니까 추미애 장관을 시켜가지고 윤 총장을 정지시키는 등 온갖 무리수를 써가지고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월성 수사는 중단시키고 뭐 이러려 그랬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자, 물론 북한 원전 문제가 과연 그렇게 심각했느냐? 아니, 비핵화를 전제로 원전을 지어주는 건 보수 정권도 추진했지 않느냐? 물론 이런 반박도 가능한데, 자, 이에 대해서 소식통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USB를 비롯해서 북한 관련 문건을 다 까봐야 된다. 정말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비핵화를 전제로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다시 말해서 자,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그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아니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도대체 북한 문서를 굳이 불법적으로 삭제를 했느냐 이거죠. 게다가 정부의 초동 대응도 이상한데 처음에 북한 원전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건 야당이 북풍 공작한다. 또 그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생산된 문서다. 또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한테 USB를 준 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막 중구난방 덮으려고 그랬죠. 근데 까보니까 변명들이 사실이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USB 김정은한테 준 건 맞고요. 또 문제의 문건들은 박근혜 아닌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에서 만든 걸 산자부 스스로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부가 숨기는 게 너무 많다. 문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공개가 되면은 정권에 정말 불리한 사실들이 드러날 여지가 있다. 이게 수식통의 주장이고 또 그 문서들이 누가 갖고 있냐? 검찰이 갖고 있죠. 포렌식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뭐가 또 터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검찰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구도 하고 겉으로 대단히 지금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정황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 이 월성 원전 사건 수사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누구와도 접촉을 안 하고 오로지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 담당자의 직보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봉하고만 논의를 한대요.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신성식 부장 뭐 이런 등 이 다른 간부들하고는 다 논의를 피한다고 합니다. 왜? 이들 상당수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심어진 친문재인 성향 검사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들하고 논의하는 순간 민감한 수사 정보가 다 청와대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로지 이두봉 지검장하고만 직보를 받고 둘하고만 논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북한 원전 이 논란이 생긴 이유, 근본 원인은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좀 설득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당시 이제 정부는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하도록 이제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여기 너무 몸이 달다 보니까 북한 쪽에다가 비핵화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서 원전 지어줄 수 있다. 미국하고 대화만 잘 되면 원전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오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거기 고무돼가지고 회담에 나갔는데 정작 회담 끝나고 보니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벽에 가로막혀서 뭐 원전 지어주는 거는 고사하고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다. 이걸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다가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이런 말 하면서 화를 내게 됐다는 게 소식통 전언입니다. 결국 북한 원전 문서 이 논란 진위 여부는요. 문서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만 가려질 전망입니다. 자, 근데 청와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지만 USB를 공개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사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 문서와 북한 원전과 관련된 정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게 제 전망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네요. 자, 한 가지 주목되는 게요. 자, 이번 이 북한 원전 사태가 터지니까 이 정부가 북한을 이적행위한 거 아니냐.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죠. 근데 이걸 청와대는 법적 조치하겠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냐 하면서 강하게 아주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즉 문 대통령 측이 이 제1야당 대표한테 법적 조치, 다시 말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 법적 조치하겠다고 지금 말한 지가 닷새가 넘어가는데 청와대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그 말 잘했다. 즉시 고소를 해라. 우리 초선 의원들도 고소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대응을 안 합니다. 말만 던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 출신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였다면,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강할 때였다면 혹시 청와대가 고소를 하고 검찰이 빠르게 제1야당 대표를 수사했을 수가 있다. 한데 지금은 임기 말이다. 고소를 해봤자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또 법적으로 진짜 따져 들어간다면 북한 원전 관련한 민감한 팩트들이 쏟아지면서 정권의 골치 아픈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러니 고소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법적 정치를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정작 행동에 옮기지 않는 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 측만이 아니고 그 집안이 다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요. 자신의 얽힌 의혹을 추궁해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한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에요. 문다혜 씨는 지난해 1월 23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얘기는 참을 수 있지만 제 자식을 건드리는 건 정말 참기 힘들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자, 다혜 씨 아들이 태국 방콕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학비가 연간 4천만 원에 이른다. 곽상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악성 루머, 근거 없는 허위다. 뭐 이런 주장이죠. 당시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도 문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다혜씨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으로 안다. 곽의원의 이런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은 다혜씨가 나를 고발한다면 환영하겠다. 이렇게 쌍수를 들어 만족을 표시했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왜 그러냐? 이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냐? 해외 경호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 텐데 도대체 얼마냐? 대통령 사위는 태국에서 직장을 가졌냐? 직장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간 1억 원 넘는 해외 체류 비용을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법정에서 밝힐 기회니까 오히려 법적 대응을 환영한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 다혜씨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통령 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을 선언했는데 그 내용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언행이 가볍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친분인 사업가 장모 씨가 청주시로부터 매입한 터미널 부지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죠. 이 주상복합 용도가 변경돼가지고 주상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5천억 원 이상의 차익을 받다면서 특혜 의혹을 곽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것도 지금 웬일인지 흐지부지예요. 자, 곽 의원은 문다혜 씨가 고발 방침을 밝혔을 때 오히려 고발이 말로만 그칠까 우려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우려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대통령 딸이 법적 대응을 한다 그랬는데 행동에 못 옮기는지, 왜 오히려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곽상도 의원이 아이고 제발 나 고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도 좀 석연치가 않은데, 자, 자신이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한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사 과정을 공개하라 이렇게 준용 씨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심 승소했어요. 자, 그러면 준용 씨는 판결을 환영한다. 즉각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반응을 내는 게 상식인데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아이고 판결 환영한다. 검찰은 즉각 내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성명을 냈죠.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가 돌연 침묵하고 오히려 법적 대응의 대상자들이 법적 대응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아니 이렇게 정말 자신들이 떳떳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은 공개 선언을 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면 법적 대응 운운하지 말든지. 자,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그 가족입니다. 언행은 신중해야 하고 한번 뱉은 말은 실천해야죠. 그게 대통령 가족에 기대되는 국민의 상식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상승세가 무섭죠. 자, 핵심이 호남입니다. 사흘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47.8%의 지지율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2배 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해 12월 투모치에서 예고를 했었죠. 청와대가 인터넷 민심 전문가를 기용을 했는데 이 전문가가 연말 안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 안에 이재명이 1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게 맞았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낙연을 제친 비결, 핵심이 호남이에요. 이 호남 출신 민주당 중진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이 연말 연시를 전후해서 호남이 이재명에게 돌아섰다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호남이 원래 좀 아싸란 정치인, 하면 한다, 행동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데 이재명이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자, 호남 출신 대권 주자를 물론 호남이 선호하지만 전국적인 확장력,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가 있다면 그쪽을 택하는 게 호남 투기의 전략적 판단인데 이재명 쏠림 현상도 바로 그런 추세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힘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호남을 찾았습니다. 뒷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경기도지사가 무슨 이유로 광주를 방문했냐 이건데 명분이 있었어요. 지난달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협약식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요 1년 반 전에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 사업자가 경기도가 많으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옵니다. 그때 선뜻 오케이를 해요. 광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그림을 만드는데 아주 최선인 그런 제안을 한 거니까 바로 받은 거죠. 게다가 광주시는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부산까지 확대할 방침인데 이 또한 이재명한테는 천군만마입니다. 자, 부산은 노무현, 문재인의 고향이고 민주당 요즘은 제2의 텃밭으로 부상한 곳이죠. 자, 여기에도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 사업을 명분으로 찾아가고 손도 뻗치고 이제 이럴 명분, 이런 공간이 열어진 것이니까요. 좌우지간, 자, 지난주에 광주를 찾은 이재명, 스트레스 행보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광주를 민주당의 수도권 정치인들이 찾아갈 때는 사진 찍기용 행사, 막 기자들 대동하고 사진 찍기 행사에 몰두하는 바람에 보여주기 목적으로 왔냐?
현지 비판이 컸는데요. 이재명은 이를 잘 알았든지 기자단에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5.18 묘역에 가는 일정이 있는데 그 전날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홀로 알리지 않고 몰래 광주를 찾아서 그 묘역을 찾아갑니다. 현지 기자들은 다음날 이재명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전날 이재명이 홀로 묘역을 방문하고 가버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히트를 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뜨뛰는 호남 인사들은 이재명만은 좀 보여주기식 광주 방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왔는데 이재명이 그런 뜻을 그대로 실천한 거거든요. 광주 현지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제 호평이 나왔고요. 또 이재명이 광주를 온다니까 광주 전남 민주당 의원들이 무려 18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만나자고 줄을 섰어요. 근데 이재명은 다 캔슬해버리고요. 5.18 유족들만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자, 몸 낮추기 행보. 호남의 밑바닥 민심 붙잡겠다. 자, 이런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열흘 전에 이제 취재진도 대동하고 해서 광주 양동시장 등을 방문하면서 위력을 과시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주 대조적으로 로키를 행보를 한 거죠. 근데 주목도는 상당했습니다. 자, 광천동 고속터미널, 5.18 묘지, 뭐 이런 하여간 광주 시내 곳곳에 이재명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가지고 위세를 실감케 한 것이고요. 또 광주에서는 이미 이재명 지지 조직이 결성되었고 또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민영배 의원, 친문 의원인데요. 이분이 공개 지지선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광주기, 이낙연의 광주 기반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번 광주 방문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내년 광주시장을 노리는 강기정 전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자, 강기정 전 수석은 수석 시절에 이재명의 국무회의 참석을 추진하고 이재명을 5.18 추모식에서 만나가지고 조만간 경기도 관련 사안이 있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도 한 사입니다. 자, 다만 청와대가 이제 그 약속대로 이재명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말바꾸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비난을 자초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을 밀어준 강기정을 이재명이 이번에 만난 거 의미심장합니다. 자, 강기정하고 만나서 무안공항 이전 등 대권 프로젝트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강기정이 이제 친문이면서 또 호남이기 때문에 친문과 호남을 이재명에 연결시켜줄 열쇠가 되는 거죠. 이 만남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이재명의 호남 껴안기에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또 전북에서 4선을 한 전세균 총리, 호남의 맹주들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여당 대표, 총리, 프리미엄이 엄청나죠? 온갖 당근을 이제 당원, 국민한테 뿌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 민주당 경선에서 60%는 친문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60%의 표를 가진 친문이 지금 아직 이재명한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껄끄러이 여기기 때문에 수틀리면 유시민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재명을 치고 친문 후보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 할 겁니다. 자, 이재명의 살 길은 민심뿐이죠. 호남,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영남의 민심까지 잡는 포용, 통합 전략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호남을 껴안으면서도 영남은 자극하지 않은 스텔스 광주 방문이 이게 눈에 띕니다. 통합 행보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른 정치인들도요, 이 지역을 사랑하되 지역 감정은 유발하지 않은 통합 행보를 걸어간다면 저는 그 갈등과 분열에 우리 정치에도 희망은 싹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야당 얘기해보죠.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금태섭 전 의원이 던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제3지대 경선 제안, 하여간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도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수락의 결단을 한 것을 환영한다. 안철수가 제안한 조건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조만간 안철수, 금태섭 경선이 열리고 이 경선의 승자가 국민의힘 경선 승자하고 최종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하고 본선에서 겨룰 공산이 커졌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안철수의 발표에서 주목되는 게 그 발표문 문구입니다. 이 금태섭 후보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문장이 좀 길죠. 그 요약하면 문재인에 반대하는 후보는 다 붙자, 함께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반문재인,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인데 안철수의 스탠스를 생각하면 당연한데 왜 굳이 이 구절을 이렇게 붙였냐? 어제 터진 조정훈 사태 때문입니다. 자, 조정훈,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으로 현재는 1인 정당 시대전환 소속인데 이분이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던 지난달 31일 날 나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근데 그 당시에 금태섭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에게 당신이랑 나랑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안철수 쪽에 허를 찔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조정은 의원을 급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까지
끼워가지고 좀 이 충격을 완화시킬 좀 생각을 한 모양이죠. 자, 조정원 의원 측에 따르면요, 안철수의 측근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그저께 2월 1일 갑자기 조정원 의원실을 찾아와서 조 의원하고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권은희 의원은 조 의원 보좌관한테 그날 아침에 직접 전화해갖고 나 조정원 만나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자, 국회의원이 보통 동료 의원 만나고 싶으면 동료 의원한테 그냥 전화합니다. 그 의원의 부하인 보좌진한테 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도 권 의원이 이례적으로 보좌관에 전화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정훈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거죠. 조정훈 의원이 아유 난 초선이고 권은희 의원님은 재선 선배시니까요. 그럼 제가 권 의원님 방에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응답을 했는데 권 의원이 아유 그럴 거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국회 후배인 조정훈 의원 방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본다면 보선발로 뛰어 만났다. 보선발로 뛰어서 만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데 자, 이 자리에서 권은희 의원은 우리 조정은 의원도 안철수 금태섭하고 함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해달라 이제 의사를 타진했고 이것은 반문연대다 이런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 의원이 이 얘기 듣고 입장을 전하기도 전에 이 사실이 언론에 확 보도됐어요. 갑자기 조정훈까지 이제 끼어든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구도에 조정훈이 갑툭튀로 이렇게 확 끼어든 그런 셈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조정은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날. 그랬더니 조정은 의원이 만일 내가 안철수 금태섭하고 제3지대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나는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안 한다. 끝까지 선거 완주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훈이 이기면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조정훈 이렇게 3자 구도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철수하고 금태섭한테 직접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경악을 하더라고요. 경악. 아니 제3지대 경선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1대1 양자 대결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인데 조정은 후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는 끝까지 간다면은 함께할 수 없죠. 이게 안철수 반응이고요. 금태섭은 또 한술 더 떠서 아니 단일화 경선 전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결과에 승복하고 또 이긴 후보를 공개 지지해서 단일화가 잘 되게 한다. 이런 합의를 해야 되는데 조정은 의원이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조정은 의원 진영 내부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 의원 보좌진들이 아유 제3지대 경선 안 됩니다. 우리 갈 길이 아니에요. 조정은 의원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제3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쟁이 아니고 행정가를 뽑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3지대 경선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조정은은 그 같은 이유로 나는 제3지대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3일 그런 입장문을 오늘 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철수는 조정은의 기존 입장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그 취지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 문재인 정권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만이 범야권으로 나와서 단일화에 참여하고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하며 그리고 단일화로 나가게 되는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문에 오늘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훈 사태로 안철수는 교훈을 얻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념, 가치관, 정치적 기반이 다른 정치인하고 섣불리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고 흠집만 난다. 이런 얘기죠. 애초에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제3의 새로운 정치, 세대 간의 정치를 좀 해보려는 조정은 의원은 반문연대를 전제한 단일화에 합류한다는 게 어려울 게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조기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이견이 확인돼서 수습할 수 있게 된 게 나을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확실히 반대하고 정권 교체를 지향하는 후보들끼리만 모여서 단일화를 하고 다시 국민의힘하고 또 단일화를 해서 단일 반문 대우를 만들면서도 또 외연을 확장해서 보수를 중도화하고 또 보수 정당을 개혁하는 거 이게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선거에 뛰어든 모든 후보, 조정은 후보까지 포함해서 다 정정당당하게 좀 선전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강천의 투머치 토커는 100% 라이브 방송.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 저 봐주셔서 고맙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또 토론하고 싶은 점,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꼭 확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천의 투머치 토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더 새로운 뉴스, 정권의 아프고 국민의 기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무려 17번이나 제약회사에 로비를 한 이스라엘은 지금 30% 이상의 국민이 백신을 맞아 확진자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제발 좀 정부가 좀 빨리 백신 좀 구입하고 국민에게 나눠줘가지고 마스크 안 쓰는 그날 정말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마스크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쓰세요.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